1950년 7월 18일부로 전원 전방으로 배치될 것이다. 그깟 중장이 뭐라고? 내가 뭐 때문에 죽게 살게 뛰었는데 내 핑계 대지 마. 내가 그렇게 했어. 네가 죽였어.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일랜드에 했던 해독의 유마지란 생명체입니다. 네, 저희 가장 최근 그 게시물인 스파이더맨 이제 게시물에서 빅미그님께서 유튜브 구독자 400 돌파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유튜브가 이제 원래 그 수익 창출을 위한 기준이 그 구독자 1000명에 이제 4000시간인가 이제 그거였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한 2, 3일 전인가에 이제 500명으로 바뀌고 어허. 구독자 500이랑 이제 그 시청 시간도 3000시간으로 바뀌어서 좀 고지가 약간 이제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팟빵으로 지금 한 1400명 정도가 되는데 팟빵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유튜브도 오셔가지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오늘은 정석적인 호국 보훈의 달 특집을 하기 위해서 태극기 휘날림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국 전쟁, 좀 6.25를 다룬 영화들이 몇 개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이 정도만큼의 한국 전쟁 6.25 영화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일단 이 전쟁 영화가 사실은 그리고 되게 찍기가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제작이 뭐 힘들기 때문에 전투 장면들 재현하는 게 뭐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태극기 휘날리며가 참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영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재규 감독님 그래서 저희가 또 저번에 얘기했던 쉬리 더불어서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영화적인 재미도 있기 때문에 또 흥행도 했고 되게 굉장히 대중적인 재미도 있으면서 또 충분히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뭔가 아 참 정말 전쟁은 끔찍한 것이구나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드는 참 그런 좋은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영화를 이제 다시 한번 관람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그 그렇지. 생각이- 예, 전쟁은 정말 네. 끔찍하죠. 전쟁은 뭐 되게 생각 없고 못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전쟁을 되게 쉽게 얘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인류사에서 지금 이제 몇 번이나 증명된 거죠. 그거는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우리는 뭐 그런 아니 그냥 이런 전쟁물만 봐도 우리는 대충 와 진짜 저거는 저런 일은 다시 생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난다 그래도 해피해질 수가 없다. 네. 네. 특히나 지금 시대에는 더더욱 이겨도 사실은 이긴 게 아니죠. 지금 시대에 와서는. 네. 네. 옛날 잘해전 때는 뭐 모르겠다만 지금은 이제 이긴 쪽도 사실은 뭐 딱히 그렇게 크게 그게 없어요. 그냥 모두가 그냥 파멸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또 느낀 점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구성이 처음과 끝이 다 이제 지금 현재와 이제 현재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주인공의 과거 회상으로 시작되는 거죠. 약간 타이타닉 같은 느낌으로다가. 네, 그렇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참전 용사였는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진석, 그렇죠. 네, 원빈 배우가 맡은 이진석.
근데 이게 할아버지랑 젊었을 때 인물하고 좀 너무 안 닮은 게 지금 네, 저도 사실 좀 그 느낌을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걸 모르니까 이진성이를 몰라서 내가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딱 이제 물론 마지막 장면 굉장히 가슴 뭉클합니다. 되게 슬프고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제 장면인데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이제 1차원적으로 영화적으로 그냥 원빈이 늙어서 저렇게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약간 조금 좀 이제 싱크로가 좀 덜 맞다. 안 맞는 느낌이 좀 물론 이제 그 이제 마지막에 그 노년의 이진석 역할을 맡으신 이제 그 장민호 배우님 우리 연기를 잘하셨는데 이제 좀 우리가 관객이 느끼기에는 이제 이게 원빈이 이제 늙어서 된 모습으로는 조금 이제 이게 싱크로가 좀 아니면 그냥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진석이 고생을 많이 해서 조금 뭐 또 그랬을 수도 있으려나 약간 이제 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마음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든 건데 얼굴이 네. 너무 다르니까. 네, 좀 뭐 이제 그냥 1차원적인 이제 저의 그냥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초점 보면 되게 그 손녀로 그때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윤희 배우대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렇죠. 조윤희 배우가 너무 풋풋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왜냐면 또 이제 이게 지금 2004년작이기 때문에 딱 그 조윤희 배우님의 약간 그 헤어스타일이나 이 패션이 딱 2000년대 그 초반에 그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느껴져가지고 야 뭔가 또 왠지 새삼스럽게 또 시간이 흐른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작은 이제 그 이진석의 과거 회상으로 이제 가가지고 형인 그 이진태, 네. 장동건 정말 비주얼 최강 형제. 그래서 이제 이 비주얼이 최강인 형제가 좀 장애가 있으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또 이제 형은 또 이제 결혼을 할 예정이었고 또 고 이은주 배우님이 나오셔서 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가난하지만 또 우애 좋게 형제가 좋게 되게 나름대로 그 가난 속에서도 되게 또 가족을 위해서 또 형은 또 이제 동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또 그 시대 우리나라의 그 전형적인 또 그거 있잖아 뭔가 이 집안의 희망 집안의 기둥 네.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출세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가족이 네, 몰빵하는 몰빵해 거죠. 주는 거. 네. 네, 희생을 모두가 감수하면서 네. 정말 동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그런 형이죠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화기애애한 이제 가족 장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약간 닭살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장동건이 원빈 그러니까 이진태가 이진석한테 네. 하는 행동들이 저렇게까지 할 건 좀 그런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끝까지 보고 나니까 엄밀하게는 약간 진태가 형 포지션을 형인데 약간 아빠 같은 형이라. 그렇죠. 아빠 같은 형 이제 그 아버지가 없는 가족이니까. 네, 그 동생이 너무 귀엽고 이제 아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조금 이해가 가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이제 이거는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초반에 어떤 그런 좀 전형성적인 부분이 있어야 왜냐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듯한 이 아름다운 형제의 그걸 다 박살내는 이제 그래야 전쟁이, 이제 그 예. 마지막에가 대비가 되니까. 그렇죠. 그 정말 끔찍한 전쟁의 그게 참상이 더더욱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치. 처음에 나왔는데 형제끼리 안 친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불목하고. 이미 막장 가족이었으면 뭐 전쟁 그거 이제 이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제 그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하긴 그렇게 막 그 불목하는 가정이었으면은 형이 동생을 구하러 안 갔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좀 중후반부 가면 또 나오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또 이제 그 동생에 대한 또 어떤 그런 너무 일방적인 애정과 기대도 사실 동생 본인에게는 또 그게 마냥 또 그것만은 아닌 거지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번에 이 태극기 기내를 다시 보면서 좀 제가 되게 대단하다고 느낀 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나 분위기상으로 정말 좀 단순무식하게 흘러갈 소지가 되게 많아요. 맞아. 굉장히 뭐 북한 나쁜 새끼들, 괴뢰군 새끼들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을 물리치는 뭐 나만 만세, 정의의 용사, 자유 대한민국 식으로. 뭐 만세 막 이렇게 될 소지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렇고 막 정말 디테일하고 세세한 개인의 감정 묘사가 자칫 잘못하면 다 뭉개질 소지가 굉장히 커요. 뭉개질 수도 있고 또 유치하게 잘못하면 그렇지. 심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진짜 이제 개 3류 영화가 될 예,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 소지가 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그 대주제 안에서도 또 소주제를 다 세밀하게 다 단순하게 넘기지 않고 그치. 다 묘사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제 중후반부에 가면 이 형제의 관계가 점점 좀 일그러지고 또 관계가 좀 이제 틀어지게 되고 그렇죠. 또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이것도 다 결국에는 뭐 이진태가 나빠서 이진태가 뭔가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렇지. 되게 리얼하게 보여준단 말이지.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대단한 게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휘말린 각 그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진짜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유치하지 않게 뻔하게 갈 수 있지 않게끔 그거를 진짜 감독이 잘 잡아낸 것 같아요. 네. 어우. 좀 그래서 다시 한번 요번에 보면서 정말 강재규 감독님은 쉴이랑 태극기 휘날리며 2개로 까방권 줘야 된다.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나는 1개만으로도 까방권 줄 수 있어, 나는. 근데 2개이기 때문에 이런 걸 2개나 만드시다니. 정말 쉬리도 대단한데 쉬리도 재미도 있으면서 분명 남북의 어떤 그걸 다뤘잖아요. 네. 근데 또 다시 그 다음에 또 태극기 휘날리며를 통해서 또 이 남북 관계라는 어떤 대한민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남북 관계라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그냥 선과 악의 네. 대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그 두 영화를 통해서 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 결국엔 본질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 대사를 통해서 나오자 뭐 난 사상이 뭔지 몰라. 사상 따위 뭔지 몰라. 그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냥 싸울 뿐이야. 결국 내 가족을 건드리니까 북한군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념과 상관없이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서 싸웠는데 결국 나만 그렇지. 내가 나만이 나를 배신하잖아. 목숨을 바쳤던 그 국가가 결국 내 가족을 해치고 나를 배신하면은 나도 그래? 네가 날 배신하면 나도 널 배신하겠다. 너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이제 복수의 악기가 되었는데 사상 때문에 북한군이 된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상황에 있으면 저도 뭔가 그렇죠. 그렇게 예. 됐을 것 같아. 뭐 나름대로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살았던 이 가족에게 이제 전쟁이라는 비극이 찾아와서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영화에서도 그래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뜻있는 자원하는 또 학도병들이 비춰지고 근데 저 같았으면 저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네. 무서워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스스로 정말 자원해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숭고한 마음으로 학도병 되는 거 물론 정말 되게 숭고하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 학도병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주인공 형제들은 자원한 게 아니잖아. 그냥 어디까지나 피난을 가고 있었고 이 가족은 형이랑 결혼하기로 한 또 이제 어쨌든 그 형수님이 있고 딸린 식구들이 많죠. 네, 딸린 식구도 있고 또 왜냐면 그 어린애들이 그 여자 쪽 동생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린애들도 3명이나 있고 또 이제 일단 어머니가 지금 편찮으시고, 장애인이시잖아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특히나 이제 지금 이진태도 이 가장이잖아 지금. 가장으로 책임감이 굉장히 큰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당연히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하니까는 이제 피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강제로 차출해 가잖아요. 다 18세부터 30세까지 남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원빈이 이제 끌려가니까는 이제 이진석이 끌려가니까는 이제 동생 때문에 막 형도 따라가가지고 하는데 졸지에 둘이 같이 동반 입대를 하게 돼버린. 뭐 저는 처음에 이제 18세 나오라 그래서 원빈이 저 17살인데 했었으면은 그리고 안 갔을 텐데 네. 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뭐 그 원빈은 원래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심약한 캐릭터니까는 끌려갔다고 쳐도 형이 엄밀하게는 가족을 생각하면은 동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그 장면에서 구인이 물어보잖아. 자네 몇 살인가 물어보잖아. 그래서 그냥 좀 그 거짓말 하면 안 돼. 그랬거든 지금 나는. 한 살만 틀리면 되는데 16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됐나? 응.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뭐 그때 무슨 뭐 전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민등록증 까봐 이런 거 아니니까는. 주먹구구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뭐 지금처럼 다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고 그래 알았다고 그냥 넘어갔을 것 그치. 같은데 굳이 고지고대로 18살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융통성 없는 아 녀석. 너무 조금 이진석이 너무 그냥 한두 살만 낮추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조금 안타깝더라고. 후반부가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이 영화가 안 만들어졌겠지만 어쨌든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 안타까운. 그래서 이제 또 왜냐면 또 동생을 끔찍히 아끼는 형이기 때문에 그 바로 그냥 쫓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막 군인도 때려 눕히고 막 하잖아. 거기서 이제 탈출을 시켰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엄마와 아내보다는 동생이 더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그 말 듣고 바로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갔는데 거기서 열차가 되게 천천히 계속 가고 있는데 뛰어내려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나도 좀 그냥 하게 됐거든. 왜냐면 이제 열차가 가면 막 그 어머니랑 예비 아내한테 막 인사를 하잖아. 근데 되게 천천하거든. 그리고 또 이제 창문이 되게 커. 창문이 되게 넓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나? 그치. 근데 이제 이제 내가 이제 그 작업을 계속 보면서 내내 그 생각했거든. 나라면 그냥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 안 될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또 밖에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좀 몇 미터 간격으로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또 다시 또 밀어 넣겠지 이 생각을 해서 그냥. 근데 이제 거기서도 되게 좀 막 그 형이 군인을 때려 눕히면서 이제 그 장면이 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랬잖아요. 막 너도 징집 대상에 빨리 앉아 이러니까는 나랑 동생 가면은 말 못하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당신이 오실 거요? 대기 몇일 거요 이렇게 하는데 난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크나큰 어떤 이제 그 시대의 이제 큰 비극 앞에는 그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사연들이 다 사사로운 게 돼버리는 이제 그게 슬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본 다음에 이런저런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원래 이런 조금 뭐 6.25를 주제로 하거나 전쟁 영화를 하면 이제 국방부에 보통 지원을 받는데 국방부 지원을 당연히 이 영화도 처음에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한 3개 정도를 딴지 걸면서 이제 조금 이거 고치면 지원해주겠다라고 한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설정을 자원 입대하는 걸로 바꾸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러면 이미 거기서부터 이 영화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른 부분에서 자원하는 학도병들의 장면이 나왔잖아. 근데 이 형제의 얘기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거랑 뭐 이진태가 막 그 북한군으로 바뀌는 거 그거 빼라 뭐 아무튼 뭐 몇 개 더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걸 다 빼라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기에 좀 이제 좀 거슬려 보이는 부분을 다 이제 빼라고 한 거지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단순한 프로파간다 영화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은 명작이 될 수가 없지 그러면은. 그러면 감독이 말하려던 바가 전달이 안 되겠죠. 네,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 장면이 나와야만이 또 이 전쟁의 또 어떤 참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 효과적인 그게 되기 때문에. 가족 자체가 자원 입대할 상황이 아닌데 뭐. 네. 나도 솔직히 그 상황에서 그게 저는 자신 있게 저는 자원에서 학도병 키고 될 겁니다. 난 이렇게 말 못 하겠거든 솔직히 난 솔직하게. 내가 없으면 일단 가족들이 뭐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콧질질이들하고 불편하신 어머니랑 이거 다 저는 모르겠네. 네.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장면부터도 되게 조금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 갔는데 이 형은 어떻게든 동생을 빨리 제대시키기 위해서 그 동생을 빨리 집으로 보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치. 이제 목숨을 걸고 전투병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솔직히 보면은 이게 지금 딱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야 따지면은. 전지 그 구두 닦기. 네. 뭐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왜 유독 이 사람이 어떤 그걸 타고났길래 알고 보니 나는 굉장한 솔저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난 솔저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나 약간 이게 될 정도로 그러게. 총알이 다 피해가고. 킬러 본능이 있었어. 네. 굉장한 어떤 전투 본능을 일깨우고 뭔가 이게 이진태가 그 전투 병기가 되어가는 과정인가 약간. 그쵸. 그래서 되게 잘 싸우고 사실 운도 굉장히 따라주고 왜냐면 여기서 사실은 그 이진태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그 부대 동료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이제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박길수 형님께서 박길수 형님. 네, 이렇게까지 그 비중 있게 나온 영화가 처음이라서 거의 그 공영진 배우랑 동급으로 네, 나오니까. 거의 준조연이잖아 거의. 그래가지고 내가 본 박길수 형님 나온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까지 비중이 높으셨다니. 그래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박길수 형님에 대한 그 존경심이 피어라. 정말 천만 배우셨구나. 길수 형님 이렇게 오랫동안 나온 배역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야 계속. 맞아요. 왜냐면
그 후반부까지도 이진석 제일 끝까지 나오니까는. 옆에 있어가지고 또 막 네.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제 그런 분위기 메이커를 하면서 음. 그리고 따지면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잖아 솔직히. 왜냐면 여기서도 그 동료들이 다 죽어 나간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렇게 부상도 안 당하고 목숨을 끝까지 부지하는 캐릭터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운 좋은 캐릭터. 네. 그러니까 그 이진태를 비롯해가지고 이진태와 그 이진석 형제와 이제 정말 그 동료들 중에 몇몇 동료들은 그 유일하게 박길수 형이 맡은 그 캐릭터만 안 다쳤네. 그렇지. 나머지 다 네. 팔 잘리고 죽고. 그러니까 그 북에서 온 그 사람도 팔은 잘렸잖아. 네. 그리고 공영진도 죽고 네. 그랬는데 의외로 그 캐릭터가 되게 끈질기게 잘 살아남았다. 운 좋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동생을 그렇게 제대시키려고 이제 막 정말 막 나서가지고 막 이제 스스로 약간 위험을 자초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정말 거기서도 막 그 동생이 그러잖아요. 형이 그러면은 뭐 총알이 형만 피해 간대 막 하는데 정말 피해 가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막 훈장을 받게 되죠 진짜로. 그치. 훈장을 받게 네. 되면 그 뒤쪽에 딜이 있었죠. 그 네. 윗사람 위쪽 윗선하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나 훈장 받으면 동생 제대시켜줘라 빨리. 음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씁쓸한 지점이 나오는데 그 이진태의 변모가 그렇게 자상하던 사람이 점점 이제 뭔가 냉혹해지고 잔혹해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해가는 형이 이제 싫어가지고 이제 동생이 형한테 계속 뭐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형 그치. 제발 네. 그러지 마. 나 제대시키려고 자꾸 위험하게 그러지 마.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 약간 나 때문에 형이 잘못되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는 제발 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형은 동생을 제대시키겠다는 그 일념이 네.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로, 집념 하나만으로 네, 살아가는. 네,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약간 중반부쯤 가면은 약간 너무 이것도 이제 물론 뭐 너는 우리 집안의 뭐 힘이야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마냥 동생만을 위해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느끼는 심리면서도 충분히 영화에서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오히려 그게 그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그렇지. 아닐까라는 네. 약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동생을 위해 살아가는 형이다라는 그렇지. 난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형이다. 난 그렇기 때문에 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그 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좀 취하게 하지 않으면 마비시키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무슨 그 이진태가 잘못됐다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런 형의 마음도 안타깝고 동생의 또 그 형이 나 때문에 뭔가 안 그랬던 사람이 착했던 사람이 네. 점점 뭔가 잔혹한 잔인한 성격이 네. 돼가는 게 따지면 이 이진태 그 변모가 정말 인간이 증오에 미쳐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그 전쟁으로 인한 어떤 인간들이 그 증오의 광기에 휩싸이는 그 모습을 굉장히 전 잘 묘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 영화가. 그 특히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게 잘 표현돼 있죠. 이미 극단으로 증오가 다다랐던 그 상황에서 네. 아무리 내 옆에서 동네 친구 그다음에 가장 가깝게 지내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그 증오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죠. 네. 왜냐면 우리 마음은 진석이처럼 아니 왜 형 동생한테 그러냐라고 이제 계속 그 배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배우도 되게 연기를 잘했는데 예. 구두 닦일 때 어쨌든 자기 밑에서 예. 이제 일하던 그 동생을 그렇게 대하는 것들 보면 친하던 동생이었는데 바로 그냥 난 빨갱이 새끼는 모른다 이러면서 막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죽일 뻔했는데 그것도 이제 동생이 말려가지고 살려놨는데 또 이제 그 후퇴하는 과정에서 또 그냥 결국엔 죽여버렸잖아 또. 예. 그래서 또 이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진석이 더 이제 형을 완전히 이제 증오하게 네, 됐지 또 등지게 돼버리고 형한테 미친 새끼 네. 뭐 이러면서 보도연맹 장면에서 예, 또 저는 솔직히 이 보도연맹을 되게 잘 다뤘다는 것만으로 저는 되게 이 영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뭐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뭐 따지고 했으면 그 장면 절대 못 넣지. 왜냐면 그 장면은 이승만 정권의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보도연맹도 할 얘기가 많지만은 또 그러면 또 우리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북한군 쳐들어와서 북한군한테 죽는 거면은 차라리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었다라는 그거도 있어. 그치. 근데 이거는 자국 정권이 자국민을 학살하는 그것도 전쟁통에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는 역사죠. 그치. 이 영화에서 그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보도연맹이라는 게 참 그 전말을 알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보도연맹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의 성격이 이제 과거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이 이제 약간 뭐 저는 이제 완전히 교화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단체인데, 그거 이제 그 단체를 하필이면 그 공무원들한테 이제 할당제로 줘가지고 뭐 일정 몇 명 이상 처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런 그거랑 공산주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한테 이거 그냥 가입하면은 이름만 올리고 한번 쌀 줄게요, 보리 줄게요. 여기서 처음에 나오잖아. 그 이은주가 보리 받아왔잖아. 네. 근데 거기서 무슨 보리 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보도연맹인가 이름 그냥 가입하고 왔어, 쓰고 왔어. 거기서도 뭔가 이제 난 이제 딱 그 첫 장면에서 이제 그 역사를 아니까는 뭔가 찜찜한데. 거기서 이제 뭐 이진태도 야 공짜 좋아하다가 뭐 그러지 마라. 근데 그 말이 정말 너무나 엄청난 비극으로 돌아와가지고. 그치. 처음에 복선을 다 깔아놨죠. 네. 그래서 이 보도연맹을 그렇게 리얼하게 다룬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이진태가 이제 그렇지. 북한군으로 가버리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깃발 부대가 돼버렸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는 진짜 저 같아도 피가 거꾸로 솟고 진짜. 네. 아니 나는 잘못한 게 국가를 위해 싸운 거밖에 없는데 국가는 내 가장 사랑하는 그렇지. 사람들을 다 내쳐버리니까는. 국가가 날 배신한 거지.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배신감은 동생 죽고 그 다음에 내 와이프가 될 사람 네. 어쨌든 내 정혼자가 죽고 다 죽어버리면은 진짜 그들만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이 진짜로 마지막에 이제 눈이 뒤집히긴 했는데 눈깔 뒤집힌 이제 깃발 부대의 최고 이제 뭐라 그래 군인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대충 또 그 뒤에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해보면, 왜냐면 그 다음에 진짜 동생을 만나도 한동안 못 알아보잖아. 아무리 물론 이제 근데 또 솔직히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진흙이 번복돼가지고 얼굴이 서로 다 시커매져가지고 형 나야 제발 정신 하는데도 막 그냥 국방부 새끼들 개새끼들 하면서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난 그 장면에 이제 추정되는 게 항상 매번 이제 이진태는 전투가 있을 때마다 그 남한에 대한 증오를 불태우면서 그렇지. 싸워왔겠구나라는 스스로 더 막 그 증오를 증폭시켜서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항상 그래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싸웠던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군도 잘 싸웠는데 점점 이제 진짜 그 전투력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증오를 정말 자기의 연료 삼아서 네. 이렇게 싸워왔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눈앞에 동생이 있는데도 막 그 증오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동생이 뭐고 형체는 다 국방부는 네.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 사람들. 그 남한 군복 입고 있으면 다 그냥 다 죽일 새끼들. 다 무조건 죽일. 그런 식으로 자기 안에서 최면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렇게 되고 나서야 이제 동생 알아보고서 그 김에 물론 뭐 남한으로 갔어도 아마 조금 좋은 결말이 안 났을 것 같긴 한데. 남한에서 갔으면 처형됐을 네, 것 같아요. 처형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때 다시 동생이랑 같이 돌아갔다고 해도 아마, 왜냐면 그때도 막 그 보도연맹 때문에 좀 높은 사람 죽였잖아. 이미 그리고 또 동생도 불러가지고 네 형 그렇게 우리도 참 당혹스러워. 태극 무급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다니. 그런 말 하는가. 아마 근데 동생이랑 같이 갔어도 뭔가 결과가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좋은 꼴은 못 봤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 마지막 동생을 보내고 장렬하게 이제 그쵸. 이진태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해 발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죽은 모습 그대로. 네. 그래서 왜 이제 왔어요?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에 또 슬픈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생각할 거리가 많고 저는 제일 마지막도 그 구두를 이제 꺼내면서 네. 눈물 흘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두 장인이 되고 싶었던 구두 닦기였던 그 청년의 네. 그 청년의 꿈과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이 그 전쟁이란 이 난리 때문에 다 큰 시대의 어떤 그 박살이 나고 네. 그 마지막에 그 오열하는 장면이 참 마음이 아프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그 시대의 그 역사의 어떤 비극 앞에서 개인의 그 꿈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나는 거. 이 영화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제 그 지금의 우리가 가진 이런 가치들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라던가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게 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수많은 여기서 보이는 그는 사람들뿐 아니라 어쨌든 이런 그 고통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또 여기서 이제 또 특별 출연으로 또 이제 최민식 배우님이 슈리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북한군 역할로. 아, 중간에 보니까 박무영이 나왔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게 혹시 박무영의 선조인가? 슈리에 나왔던 박무영의 선조인가?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이게 강제기 유니버스라고 하면 되게 짧게 나오지만 너무 약간 솔직히 포스가 너무 최종 보스급이라서 저는 모르고 보다가 이상하다 저 양반은 이러면서 보니까 최민식 배우가 나오셔서 네, 최민식 배우가 또 강렬하게 잠깐이지만 너무 강렬하게 그렇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그 공영진 배우가 맡은 이제 고영만 캐릭터가 거기 그래서 근데 거기서도 이제 또 그 형 탓을 하잖아 또 진석이가 또 영만이 형도 형이 죽인 건데 좀 솔직히 이제 고영만에 대한 그거랑 이제 또 그 보도연맹 때 거기 같이 그 창고에 갇힌 채로 막 계속 형한테 미친 새끼 이러면서 막 하는 근데 저건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좀 약간 좀 들긴 해가지고 이미 형한테 이제 네. 원망과 그 분노가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그때는 네. 이제 형이 아무리 뭘 해도 다 이제 근데 좀 너무 형 탓을 너무 이제 좀 나는 좀 그래도 물론 이제 고영만 죽은 일정 정도 책임이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너무 강행을 했으니까 이제 그건 위험하게 하긴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모든 거를 다 형이 죽였고 뭐 형 탓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나도 좀 그렇지 않나. 근데 사람이 이제 증오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형제의 증오, 민족의 증오 다 이 스케일이 커져가는 점점 그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왜 개인의 삶이 어떤 저런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낑겨가지고 다들 저렇게 비극을 맞고 희생을 당해야 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죠 진짜. 라는 생각이 네. 절로 들게 만든 영화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김수로 배우가 보도연맹 장면에서 또 굉장한 악역 연기를 또 선보여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정말 특별 출연이나 이런 카메오인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배역이 없으면 사실 또 그 스토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네. 영화의 그런 이제 완성도랑 상관없이 그 오게티가 좀 있더라고. 오게티라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몰입을 깨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 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되게 별거 아닌데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들 이빨이 너무 하얘서 나도 그 생각하긴 했어. 이게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양치도 못했는데 이빨이 진짜 반짝반짝하게 그냥 하얀 게 아니고 진짜 플라스틱처럼 되게 하얘. 너무 하얘가지고 게다가 또 얼굴들을 시커멓다 보니까 그게 더 부각이 되거든 솔직히.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막 검은 거 칠도 해놓고 네. 막 진흙 칠도 해놔가지고 얼굴이 시커먼데 이빨이 엄청 너무 하얘니까는 이거 좀 몰입이 좀 깨더라고. 네. 이거 인간적으로다가 이게 좀 뭐라도 좀 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약간 좀 누런 칠이라도 했었으면은. 옛날에 뭐 최민수 배우는 그 역할 맡으려고 뭐 이빨도 빼가지고 뭐 끼우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이빨 이게 약간 색깔 뭐 좀 칠해야 될 것 같은 너무 하얘서 플라스틱처럼 너무 하얗게 반짝거려서 이게 볼 때마다 이게 내가 저거 이빨을 보면 안 되는데 자꾸 이빨이 보여서 그게 좀 저는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나온 지가 좀 이미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영화인데. 그렇죠, 오래됐죠. 근데도 어쨌든 지금 봐도 또 감동이 느껴지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명작 뽀에보다 명작은 명작이다. 네. 이 정도 시간 흘렀는데도 이렇게 볼만하다면은 이거는 명작 맞죠. 그렇지. 네. 20년 전 영화를 지금 봐가지고 와 괜찮다라고 네.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뭐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근 100년의 역사만 봐도 혈압 오르는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어쨌든 또 그 혈압 오르는 역사 중에 하나인 또 이제
이 6.25도 우리도 잊지 않고 네. 또 잘 기억하면서 여기서 얻은 교훈이 뭔지 잘 생각해 보면서 또 희생하셨던 참전 용사분들에게 네.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면서 아무튼 진지한 정석적인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네. 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명작 영화에 대해서 그냥 이런 주저리 잡담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